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말하기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말하기 수행평가 중 제스처가 필요할까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다 주셨는데 하나씩 조금 천천히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하기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은 물론 교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종합적인 거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라고 해서 오해하시는 게 발음 강세가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아니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내용면이에요.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 음식 문화 소개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게 했는가 를 첫째로 평가를 하고요. 둘째로 많이 평가하는 건 어법이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자체 안에도 내가 문장이 우리가 배웠던 어법이 틀리지 않았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법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뭐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르쳤던 비동사, 뭐 일반 동사 그 해당 단원의 타겟 문법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말 문장의 완벽도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문법이라도 사소한 문법 오류까지도 잡는 학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내용, 그리고 언어 형식 요거 두 개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건 어휘의 다양성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적절한 어휘인지 그리고 이 어휘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서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음, 강세에 해당한 유창성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창성을 평가하고 그리고 뭐 다섯 번째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 외에도 뭐 비언어적 요소 저기 밑에 있는 질문처럼 제스처 같은 거를 눈 맞춤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뭐 계속 평가 기준을 만들자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청하는 태도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발표만 끝났다고 이제 막 떠드는 학생들이 감점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겠죠. 내가 내 발표가 끝나도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잘 경청했는지 이런 경청의 요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 다양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말하기 수행평가 중 제스처가 필요한가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더빙이라던가 인터뷰를 할 땐 이런 제스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아까 뭐 프레젠테이션의 예시로 들었을 때는 요게 자연스러운 발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제가 학생들을 말하기 수행평가 피드백 이렇게 주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친구들이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발표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되게 당연한 게 경험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스처뿐 아니라 눈 마주침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손짓을 좀 과하게 하지 않고 몸을 가만히 있는 거 자체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점 기준에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감점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실 수 있냐 하면 사실상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그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녹화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기 프레젠테이션을 뭔가 선생님들과 혹은 집에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녹화해 보고 그러면은 내가 눈 마주치면 진짜 시선 처리가 불안정하구나 아니면 제스처가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고쳐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스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거를 보완을 시켜준다면 녹화라는 방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요거는 앞선 제 얘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고요. 발표 자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수업 안으로 포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PPT를 만들어 본다던가 요즘 사실 핸드폰만 활용해도 아이들이 PPT를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미리 캔버스라던가 아니면 뭐 캔바 같은 조윤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굳이 컴퓨터실에 가서 막 PPT 제작을 하진 않더라도 그냥 수업 안에서 핸드폰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PPT 정도는 요구하시기도 한다라고 답변을 드릴게요.